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전인태입니다. 전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생중계 경제회의 쇼하지만 했다. 네, 윤 대통령이 생중계로 경제회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제활성화, 수출 촉진 방안 내놓고 점검하고 경제 어려울 땐 정부가 밀어주는 게 필요하다. 리허설 안 한다. 국민 공감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네, 주력 산업 수출 전략, 해외 건설, 인프라 수주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관광 콘텐츠 사업, 산업 활성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데 경제부총리, 각 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방부 장관, 문화예술관광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참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자체가 이제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지금 이 경제 위기는 간단합니다. 예, 경제 위기는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을 연준이라고 하는데 연방준비 이사회, 연방준비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사기업은행연합회입니다. 사기업은행연합회.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사기업은행연합회가 유대금융자본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걸 일단 기본으로 둬야 되고 그래서 일단 유엔이 중앙은행하고 연준, 미국 중앙은행에 대해서 금리 인상 중단을 촉구했죠. 그게 답입니다, 답. 유엔은 공공성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이 연준은 미국 중앙은행은 사기업은행연합회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사익을 위하여. 네, 그래서 이들의 지금 노림수는 기축통화. 네, 기축통화가 지금 위협을 받습니다. 네, 기축통화가 위협을 받고 있어요. 러시아나 중국 통해서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디지털 화폐를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기축통화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강달러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인플레를 수출하더니 지금은 경제 위기를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걸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지적 없이 무슨 뭐 이런 거 뭐 수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해봤자 완전히 붕어 없는 붕어빵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아주 빈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0.1을 유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2.4%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2.4%. 미국은 9.1%, 네, 유럽은 8.6%, 한국은 5.6%인데요. 그러면은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지금 기축통화와 메이드 인 USA, 그래서 모든 4차 산업 관련된 바이오 생명 과학이라든지 또는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또는 이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하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책을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그 정책과 강달러를 통해서 강달러 메이드 인 USA 그리고 전쟁 위기, 세계 전쟁 위기를 만들고 뒤에서는 자기 나라 이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달러 기축통화 지위 강화와 더불어서 4차 산업혁명 독점, 기축통화 독점, 4차 산업혁명 독점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흔들어 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쇼입니다. 이게 쇼예요. 그래서 지금 답은 딱 나왔어요. 연준이
계속 강달러를 만드는 이유는 이것은 기축통화 독점,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독점이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우리 경제의 체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경제의 주체는 가계와 기업인데 우리 가계와 기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금리를. 그걸 빼놓고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미국이 금리 올린다고 미국 따라서 금리 올린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이 금리 내리고 있죠. 러시아 금리 내리고 있어요. 튀르키예 금리 내리고 있어요. 일본 마이너스 금리. 왜 그래요? 왜? 이유 뭡니까? 경기 침체라는 경기 침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물가는 대체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쌀값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금 쌀값이 떨어지고 있죠. 밀가루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쌀로 그걸 어떻게 대체하는 방법, 쌀가루를 가지고 뭘 하든지 이런 대체가 가능한데, 그런데 이 경기 침체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경기 침체를 막아야 되는데, 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금리를 미국이 올리면은 그냥 올리는 신용만 해야 돼. 신용만 해야 돼요.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 높아야 된다라는 고정관념 벗어나야 됩니다. 일본이 마이너스 0.1이라니까요. 금리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1999년, 2005년, 2007년, 2018년, 2020년에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은 안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옛날하고 달라서 미국이 금리가 높으면 미국으로 돈이 다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미래지향적인 4차 산업혁명 비전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쪽에 머무를 수 있는 거고, 자본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지금 꼼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저걸. 꼼수는 무너집니다. 저렇게 금리를 마구 올리면서 자기들은 그걸 방어하려고 무기 팔고 전쟁 위기 만들고,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독점, 메이드 인 USA 정책하고 강달러 정책하고 그러면은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부작용이. 당연히 부동산 문제, 회사들, 기업 문제, 가계 문제 터집니다. 그거 그냥 놔둬버리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기업과 우리 가계의 총력을 기울이는 그러한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문제는 금리야. 문제는 금리. 무슨 쓸데없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금리를 내리고, 그리고 빨리 이거 마스크 풀어버리고, 지금 OECD 국가에서 마스크 다 지금 대부분 다 실내에서 풀잖아요. 풀고, 그리고 나서 관광 활성화하고, 그리고 전 세계하고 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 나서고, 그리고 물가는 공급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고물가, 공급으로 풀어야 되는 공급으로. 그리고 고금리, 금리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고환율을 못 잡아요. 미국이 작정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환율 잡는 것은 우리 가계와 기업을 계속 활성화시키는 노력,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중계 경제회의 한다 그러면서 이거 알맹이가 다 빠진 얘기들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 답 안 나옵니다. 답 안 나와요.